혹시 왕좌의 게임 마지막 시즌 보시고 좀 실망하셨나요?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퀄 하우스 오브 드래곤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다들 진짜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전 세계 팬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우스 오브 드래곤이 왕자의 게임을 완벽하게 살려냈다는 극찬까지 나왔으니까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성공 비결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 성공 레시피를 한번 볼까요? 우선 용들의 춤이라는 한 가지 비극에만 딱 집중한 스토리, 그리고 흑색파와 녹색파, 이 양쪽의 복잡 미묘한 대립 구도, 이걸 또 전통이냐 변화냐 하는 깊이 있는 주제로 풀어냈고요. 마지막으로 원작자의 든든한 지원 사격에 왕좌의 게임 팬들을 위한 연결고리까지. 와, 이건 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죠. 왕자의 게임이 웨스테로스 대륙 전체를 보여주는 광활한 지도였다면요, 하우스 오브 드래곤은 타르가리엔 가문 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이야기의 무대는 작아졌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감정을 소용돌이는 훨씬 더 깊고 처절하죠. 바로 용들의 춤이라고 불리는 이 끔찍한 내전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비극은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보세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어요. AC 100년 대협의회에서 관습을 따라 남자인 비세리스를 왕으로 뽑습니다. 뭐 이때까진 괜찮았어요. 그런데 몇 년 뒤, 바로 그 비세리스가 관습을 깨고 자기 딸 라에니라를 후계자로 깍 지명해버리죠. 이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왕이 재혼해서 아들, 그러니까 아에곤 2세를 낳으면서 이 균열은 이건 뭐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AC 129년 비세리스 왕이 눈을 감자마자 꾹꾹 눌러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버립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 보면 착한 편, 나쁜 편 딱 나뉘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흑색파와 녹색파, 이 둘의 싸움은 누가 절대적으로 옳고 누가 절대적으로 그르다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만큼 아주 복잡하고 또 지독하게 인간적인 갈등이죠.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한때 세상 둘도 없는 친구였던 두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레이니라 공주와 알리센트 왕비죠. 레이니라는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삼았다는 약속을, 알리센트는 그래도 왕은 남자가 해야 한다는 전통과 아들의 권리를 내세웁니다. 결국 이 둘의 대립이 왕국 전체를 두 쪽으로 갈라놓게 되는데요. 각자 지지하는 쪽의 드레스 색깔을 따서 레이니라 쪽은 흑색파, 알리센트 쪽은 녹색파라고 불리게 된 거죠. 자, 그럼 양 팀의 라인업을 한번 볼까요? 정말 팽팽합니다. 먼저 라에니라의 흑색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캐릭터. 삼촌이자 남편인 데이먼 타르가레인이 있고요. 바다의 뱀, 코를리스 벨라리온의 막강한 해상 권력도 빼놓을 수 없죠. 여기에 맞서는 녹색파. 알리센트의 아버지이자 노련한 정치가, 왕의 수간 오토 하이타워가 버티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라이니스터 가문 같은 전통의 명가들도 이쪽을 지지합니다. 정말 누가 이길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싸움이죠. 이게 그냥 왕의 쟁탈전으로만 보이면 오산입니다. 이건 훨씬 더 큰 싸움이에요. 웨스테로스라는 왕국 전체의 영혼을 건 대결이라고 할까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이냐, 바로 그 거대한 갈림길의 선거입니다. 자, 그럼 녹색파, 즉 보수파의 주장을 들어볼까요? 이들의 논리는 아주 단단하고 명확합니다. 첫째, 역사상 웨스테로스를 다스린 여왕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둘째, 예전의 대협의회에서도 여성이 아닌 남성 후계자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여기에 하이타워 가문이 꽉 잡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까지 등에 업고 레이니라의 사생활 문제까지 들춰내면서 도덕적으로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흑색파, 즉 진보파의 반론입니다. 이쪽의 무기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강력해요. 전통?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선왕의 유언, 즉 법이다. 비세리스 왕이 공식적으로 레이니라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모든 영주들에게 맹세까지 받았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당시 실리콘밸리 같은 신흥 부자 가문이었던 벨라리온 가문의 든든한 지원, 그리고 왕에게 했던 맹세를 지켜야 한다는 영주들의 충성심까지, 정말 만만치 않은 싸움이죠.
근데 왕좌의 게임 후반부를 생각하면 이런 걱정이 들잖아요. 이것도 혹시 산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우스 오브 드래곤은 달랐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요? 바로 원작자 조지 R.R. 마틴이 든든한 선장처럼 배를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조지 R.R. 마틴 작가가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이야기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결함 많은 인간들에 대한 거다. 선한 일도 하고 끔찍한 일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작가 특유의 회색 인물들.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지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캐릭터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민하게 되고 이야기에 푹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건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작가님이 밝히길 제작진이 가장 머리 싸매고 고민했던 게 바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였대요. 어떤 사람은 아예 40년 전으로 가자, 또 어떤 사람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인 아에마 왕비의 죽음부터 보여주자 의견이 정말 팽팽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작점이 중요했던 거죠. 왕좌의 게임 후반부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원작 소설이 아직 안 나와서 드라마가 갈 길을 잃었다는 게 크잖아요. 근데 하우스 오브 드래곤은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피라는 이미 결말까지 다 나온 완성된 역사책이 원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진은 튼튼한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소설이 아니라 역사책이다 보니까 그 행간에 비어있는 부분들을 드라마틱하게 채워 넣을 수 있는 자유까지 얻었죠. 정말 영리한 선택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이 옛날 옛적 이야기가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왕좌의 게임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재미가 또 엄청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무려 200년 전의 이야기니까요. 이 타르가르엔 가문의 족보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하우스 오브 드래곤의 주인공 레이니라가 있죠. 그 핏줄이 쭉 이어져서 거의 20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미친 왕 아에리스 2세가 등장하죠. 이 사람이 바로 로버트의 반란 때 쫓겨난 마지막 타르가르엔 왕이고요. 바로 이 왕의 딸이 데네리스, 그리고 숨겨진 손자가 바로 존 스노우인 겁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연결이 딱 되죠. 왕좌의 게임 보면서 항상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옛날에는 용이 그렇게 많았다는데 왜 데너리스 시대에는 딱 3마리만 남았을까?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용들의 춤이라는 내전이요. 사실상 타르가리엔 가문 사람들끼리 자기들 용을 타고 싸우다가 서로 다 죽인 거예요. 이 끔찍한 동족상잔의 비극 때문에 용들이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한 가지 사건에 깊게 파고든 스토리,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캐릭터들, 길을 잃지 않게 잡아준 원작자의 비전, 그리고 기존 팬들을 설레게 한 연결고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면서 하우스 오브 드래곤은 실망스러웠던 프랜차이즈를 정말 멋지게 되살려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죠. 이렇게 성공적으로 과거를 되살려냈는데 과연 이게 소문만 무성한 존 스노우 시리즈처럼 왕자의 게임 세계관의 미래까지 밝혀줄 수 있을까요?